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가능하다, 알트코인은 불가능하다. 대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상승장 막바지에 2배, 3배, 4배까지 올라주거든요. 딱 그 시즌에만 투자하고 크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전버 안 됩니다. 내년 4월에서 10월에 시즌이 종료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지금 미적미적 해가지고 석 달 공부하면은 수익에 한 절반은 날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1억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추천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코트라는 회사에서 퇴사를 했고 지금은 전업투자자, 유튜버,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이라는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비트코인 사냥을 많이 했는데 그 비트코인의 가장 큰 핵심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공급이 제한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비트코인이 나중에 법정화폐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화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냥 정부가 내키는 대로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연준이 내키는 대로 찍어낼 수가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늘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화폐를 찍어내면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찍어내는 유혹을 이겨낸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정부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해. 그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주인이 없다.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사토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람 중 사라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그 중립적인 화폐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알트코인은 뭐가 다른가? 거기는 그 두 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마음껏 찍어낼 수가 있고 주인이 있다라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간에 많이 떨어지겠죠. 이제 하락장에서 팍팍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10년, 20년, 30년 단계를 봐도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가장 큰 예시로 이더리움 같은 걸 한번 들어볼게요. 이더리움이 가장 큰 알트코인이니까 이더리움은 가장 쉽게 말해가지고 플랫폼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핸드폰을 쓸 때 앱스토어가 있고 플레이스토어가 있고 이런 건데 한마디로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 좀 주도하는 플랫폼이었는데 2년, 3년, 5년, 10년 후에도 얘들이 주도할 것인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테크의 역사를 봐도 한 10년, 20년 전에 주도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주도하지 않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도 똑같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경쟁이 붙고 그래서 도태될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재단이 마음껏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상승장이 됐어. 코인이 막 오르잖아요. 아싸, 좋다. 코인 찍어가지고 팔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유혹을 참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장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급과 수요를 그냥 막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코인 재단 방향성이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코인 같은 게 사기치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면 규제를 거의 안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재단이 우리 좀 한번 해볼까 하면은 투자자들이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별로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알트코인 붐이 온 게 언제냐면은 2017년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첫 주에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정점을 찍었는데 그 정점 대비 그 2018년 초에 고점을 돌파한 코인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천 개 코인 중에서 7년 가격을 뛰어넘은 알트코인이 진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장기 투자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가능하다, 알트코인은 불가능하다. 대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상승장 막바지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때는 비트코인보다 수익이 좋다.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은 한철 장사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여름에만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딱 그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에만 투자하고 크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장기 투자 불가능합니다. 전버 안 됩니다. 그 알트코인도 늘 비트코인도 똑같이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되풀이되어 왔는데, 근데 상승장의 그 막바지 시즌, 이때는 비트코인보다 그 평균적으로 큰 알트코인들이 뭐 2배, 3배, 4배까지 올라주거든요. 그러나 그 고점에서 떨어질 때는 고점 대비 90%, 95%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좋은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상승장도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상승을 쫙 하다가 이제 멈추는데 알트코인들 지들끼리만 미친 듯이 올라갈 그 때가 언젠가 이제 오거든요. 그때가 끝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보통 비트코인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데 알트코인 지들끼리 마지막 한 달에 막 불꽃을 태우거든요. 그때는 정말 저 밑에 있는 잡코인들까지도 막 하루에 막 5배, 10배 오르고 막 이런 장이 오거든요. 그때가 끝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대략적으로는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고점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냐 하면은 24년 4월에 마지막 반감기였기 때문에 25년 4월에서 10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에 따라가지고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이 상승량이 좀 오래 갔어요. 그래서 반감기 한 17개월, 18개월 그때까지 갔다가 고점이 왔고요. 그리고 지난번 2020년 반감기 때는 한 반감기 12개월, 13개월 요때 고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언제 고점을 찍을 수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건데 뭐 대충 4월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립식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4월부터 10월 시즌까지 빠져나오는 거를 기본 수단으로 하고 일단 어떤 알트코인이 오를지 전망하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가총액 10에서 20위코인에 동등한 금액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억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추천을 해요. 5천만 원을 비트코인에 갖다 놓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되 그 5천만 원을 한 20개 코인에 쪼개서 250만 원씩 넣으라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상승장일 때는 보통 장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은 어떤 테마가 쫙 오릅니다. 오른 다음에 여기서 힘이 좀 빠진 다음에 다음 테마가 쫙 이제 오르고요. 그다음 다음 테마가 쫙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 오르는데 그 순서를 우리가 알아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 후에 밈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일론 마스크가 도지코인의 아버지인데 사실 일론 마스크가 트럼프를 제외하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득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일단 미친 듯이 쫙 오르니까 도지코인 오르니까 밈코인들이 우리도 나도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줬고 이제 그 후에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 미국에서 있는 알트코인들 이제 걔네들 그 수익 난거 전부를 양도세 면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라든지 헤데라라든지 에이다라든지 소위 미국 코인들이 미친 듯이 이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더리움도 쪽도 좀 꿈틀꿈틀했던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테마가 계속 돕니다. 뭐 이제 코인의 테마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RWA 그게 뭐냐면은 실물 자산 토큰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AI 코인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솔라나 테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테마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또 뭐 중국 테마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어떤 테마가 언제 오를지 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위 코인을 다 사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바지에는 상승장 막바지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오르신다고 보면 돼요. 그것도 대형 코인 위주로. 그러니까 대형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보통 서너 배 정도 더 오르더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잡코인들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잡코인이 이 대형 코인들을 능가할지 그걸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려우면은 그냥 대형 코인들 분산 투자하거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거는 중장기 전략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걔네들이 그냥 사가지고 내년 4월에서 10월까지 보유하고 다시 팔아치워라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전략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그 공부보다 먼저 매수가 나가는 게 좋고요. 일단 그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투자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잖아. 근데 무슨 공부하고 투자합니까? 그리고 일단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내년 4월에서 10월에 시즌이 종료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미적미적 해가지고 석 달 공부하면은 진짜 수익의 한 그 80% 날릴 거야 아마. 네. 80%는 그렇지만 절반은 날릴 겁니다. 네. 특히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 추종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어떤 그 TMA에 발동이 걸리면요. 그 TMA가 보통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고 진짜 뭐 그 짧으면은 뭐 1, 2주, 길면은 한 달까지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강하게 많이 오른 코인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본 다음에 그냥 그 코인들을 사서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보유를 하고 그럼 일주일 후면은 그 주도 코인들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로 갈아타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어떤 코인들이 제일 많이 올랐는가 그리고 그 코인들을 사서 일주일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그 다시 보는 거죠. 최근 일주일에 뭐가 올랐지? 그래서 그 코인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거를 톱 20 코인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상위 20개 코인이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3개 코인이 뭐야? 그걸 찾은 다음에 그 3개를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유하고 있어. 그럼 다음 주에 또 가서 똑같은 걸 되풀이하는 거죠.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3개가 뭐야? 그거 사는 거죠.
그게 가장 심플한 추세 추정 전략입니다. 차트로 이제 그 코인을 투자하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냥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 어떤 코인이 그 한동안 꽤 올랐어요.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횡보하는 장이 나오잖아요. 이제 비실거리는 장. 좀 비실거린 다음에 다시 그 전에 찍었던 고점을 돌파할 경우 그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거를 제가 비트코인에서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 가격이 작년 그 말부터 올해 3월까지 한 7만 3천 불까지 갔었거든요. 그 후에 한 7개월 정도 기나긴 횡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만 3천까지 갔다가 근데 좀 떨어졌다가 다시 7만 불에 도전했다가 아이고 또 떨어졌다가 또 7만에 도전했다가 아이고 떨어진 거를 한 7번 정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777 그러니까 7개월 동안에 7번 7만 불에 도전을 했거든요. 자, 근데 11월 6일 날 얘가 7만 불을 뚫었어요. 7만 3천 불을 뚫었습니다. 그때 매수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지금으로 보면은 그래서 7만 3천 불 돌파한 다음에 얘가 쫙쫙 올라가지고 10만 4천 불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10만 4천 불을 돌파해가지고 최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게 되게 간단한 투자법이에요. 나머지 코인도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코인이라는 게 그냥 정석제로 투자하고 그냥 이 책에 나온 대로 투자하면은 뭐 사실 뭐 고점에 팔 수는 없지만 또 돈 잃기도 어려운 그 자산이거든요. 근데 맨날 이제 이상하게 투자하니까 돈을 잃는 거죠, 사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일반인이 직접 거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전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임이 좀 더 짧아지게 되면은 정말 이제 뭐 초단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제 하루에도 여러 번 거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사실 이게 인간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생업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겠죠. 물론 그 맨날 집에서 앉아 있는 코인 좀비들, 코인 트레이더들은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 초단기 트레이딩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추세를 이제 훨씬 더 빨리 포착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바쁘면은 이미 강이 꺾여가지고 이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모를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딱 근데 떨어졌는데 이게 뭐야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자동 매매를 하면은 이 컴퓨터가 그거를 자동으로 포착을 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이제 팔아버리고 이제 다시 추세가 올라갔다 하면 살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최근에는 그 API 가지고 직접 자동 매매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코인이라는 게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디지털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API를 통해서 전략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죠. 주식보다는. 그러나 어차피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99% 그거 못 하실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있는 솔루션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제 그 말로 하자면은 이제 소위 추세 추정 전략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지표를 보는 거죠. 이게 추세 추정이라는 거는 추세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추세를 파악하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추세에도 그러면은 기준을 볼 때 일봉으로 보느냐, 뭐 4시간 봉으로 보느냐, 1시간 봉으로 보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 매매 같은 경우를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여러 봉과 여러 지표들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추세라는 걸 판단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이 내는 거죠. 야, 지금 추세는 굉장히 강하다 하면은 비중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추세는 없다 하면은 현금으로 다 팔아버리고, 지금 추세가 좀 약하다 하면은 들어가는데 좀 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계속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주로 쓰는 전략들 같은 경우는 이제 MDD를 한 20%, 25%그 정도로 제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최근 4년 동안에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 77% 이제 하락이 있었어요.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96% 하락이 있었는데 저희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가 되면 빨리 현금으로 팔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 이제 최대 하락을 한 20에서 25% 정도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벌 것도 다 벌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전략만 세팅하면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딴 거 할 수 있죠, 그때. 리스크 관리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이제 없는 건데 사실 이제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알려진 방법은 손절인데 근데 문제는 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30% 40%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절로 리스크 관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산이고 그거보다는 투입하는 자산 자체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절대로 알트코인에 6개월 월급 이상은 넣지 말아라라는 조언을 주로 이제 많이 하고 다니고요. 왜냐면은 그 이상 내가 돈을 잃으면 사람이 계속 멘붕이 휘어오기 때문에 생업도 잘 안 돼요. 이제 그게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자산 대비로 하면은 일단 5에서 10% 정도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게 불려지면은 be happy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5에서 10% 시작한 다음에 그게 이제 크게 늘어나면은 굳이 그 비중을 자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시작할 때는 좀 작게 시작해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50으로 시작을 했어요. 비트코인 50 나머지 50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알트코인의 수익률도 아무래도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트코인 중에서 제가 그래도 좀 이제 길게 가져가는
공개한 것들은 이제 주로 그 솔라나, 도지코인, 아발란치, 뭐 그리고 뭐 BNB, 톤코인 뭐 요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때그때 추세를 봐서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매매도 좀 하고 있고요. 자동 매매 한 15만 불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제 계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집 채널에. 네.